그날 저는 친구들 앞에서 가방 하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저런 가방 들고 이런 데 오면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이 떨어지자 몇몇은 입을 가리며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쪽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익숙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눈빛. 아, 이 사람은 여기 수준이 아니구나 하고 선을 긋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더 많은 말이 따라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은 가장 조용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누가 눈을 피했는지, 누가 따라 웃었는지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은 끝이 좀 다르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판단합니다. 옷차림 하나, 가방 하나,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로를 기억하기보다 서로를 비교하기 바쁘니까요.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가진 게 많은지, 누가 더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웃음은 많았지만 따뜻함은 없었고 말은 많았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걸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동창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내려놓으려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장 쉽게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꺼내 보이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 가장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판단해버린 순간 말입니다. 억울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던 경험, 속으로만 삼키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다릅니다. 그날 저를 가장 낮게 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는 장면 하나쯤은 생기실 겁니다. 이야기 이어서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68입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를 두고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 나이라고 말하지만 제 인생은 그 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33세 남편을 먼저 보냈고 그날 이후로는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고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국솥 앞에서 흘린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끔거렸습니다. 멸치볶음 냄새,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가 제 몸에 깊이 배어 있었고 저는
향수 대신 그 냄새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냄새를 맡고 엄마 왔다 하며 달려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시장 한켠 작은 좌판이 전부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닐이 흔들렸고 비가 오면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자 혼자 오래 못 버틴다고 했고 누군가는 결국 남자 하나 잘 만나야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기도 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일찍 나가고 더 오래 버티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인생은 누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단골이 생겼고 반찬을 사가던 손님들이 국밥도 해보라며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작은 국밥집입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밤새 식어있던 공기가 훅 들어오고 가스불을 켜면 금세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사골 냄새가 퍼지고 팔을 썰 때 나는 향이 가게 안을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둘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밤새 일하다 들어오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국밥을 내어주며 가끔은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합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처럼 버티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동창 모임이 열린 호텔은 제가 평소에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로비, 반짝이는 바닥, 향기로운 공기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된 회색 코트를 입고 평소에 쓰던 천가방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가방에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손수건 하나, 작은 지갑, 그리고 오래된 습관처럼 챙겨 다니는 파스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이 그날 제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위아래로 훑었고 누군가는 잠깐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명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선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눈빛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은 잠깐이었고 곧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미국 본사로 발령났어. 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어머, 대단하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자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집, 자동차, 웃고 있는 가족 사진까지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숙도 질세라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분당 아파트 정리하고 송도 쪽으로 하나 더 들어갔어. 요즘은 상가 쪽이 낫더라. 재선은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은퇴했는데도 골프 약속이 더 많아졌어.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 말들은 이어졌고 웃음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묘하게 경쟁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선은 계속 제 쪽으로 흘렀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이미 비교가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재선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순자 차례다. 순자는 요즘 뭐하고 지내? 그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기대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집 합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혜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사네. 미숙이 바로 받았습니다. 순자는 참 변함없다. 예전부터 현실적이었잖아. 재선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욕심 없고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지. 그 말들이 겹치며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마음은 편하지. 경쟁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편해 보이는 거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혜자가 제 가방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순자야, 이런 데 올 땐 좀 신경 쓰고 와야지. 우리가 무슨 시장 사람들도 아니고. 그 말에 재선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러게, 나 처음에 직원인 줄 알았잖아.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터졌습니다. 몇 명은 아예 고개를 돌리며 웃었고, 몇 명은 눈치를 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변할 일이 없지. 그 말은 웃음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잠깐씩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 웃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 아무 일 없다는 듯 잔을 드는 사람 다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면 잘못 보게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순간 몇몇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의 한마디쯤으로 넘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옆으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은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을 따라주던 그 아이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들지? 그 아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가장 안 괜찮을 때 나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와 제가 곧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식사가 중반쯤 넘어갈 때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사람들 목소리가 느슨해질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내 팔찌.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히 아까까지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몇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아래를 들여다봤고 의자 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혜자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직원 아까 내 옆에 있었잖아. 그 손가락 끝에는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물 따라주면서 자꾸 손이 닿더라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서 작은 소리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 믿을 게 못 돼. 맞아. 이런 데서도 사고 나네.
호텔이라고 다를 거 없어. 그 말들이 하나둘 겹치며 유나를 향해 몰려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유나는 이미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에 몇몇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너무 빠릅니다. 혜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이런 거 몰라. 이것 값이 얼마인지 알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값이 비싸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간 몇몇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싸? 같은 수준이라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말보다 여러 사람이 맞장구를 칠 때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유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검사하셔도 됩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오래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유 없이 의심받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상황을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선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괜히 나서지 말고 직원들이 처리하게 둬. 말리는 척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즐기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숙도 덧붙였습니다. 맞아, 괜히 편들다가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 같았지만 실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유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혜자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CCTV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지품 검사도 해야죠.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확실히 해야지.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유나의 숨이 점점 가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총지배인과 보안팀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눈에 띄지 않았을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유나를 몰아붙이던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잦아들었습니다. 총지배인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곧바로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확인이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연회장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고 그대로 굳었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총지배인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자 회장님은 본 호텔 운영법인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의 숨들이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재선은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저를 바라봤고 미숙은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잠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길게 느껴지도록 일부러 시간을 두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뒤로 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까 저를 내려다보던 눈들이 이제는 전부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직원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분실 신고된 팔찌는 고객님의 가방 안쪽 지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혜자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잔이 살짝 흔들리며 딸각 소리를 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도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조용했지만 더 깊이 박혔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선이 입을 열려다 멈췄고 미숙은 아예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총지배인이 곧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 회사 이번 호텔 납품 입찰에서 탈락하셨지요. 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탈락 사유는 허위 실적 제출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혜자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을 의심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게 박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던 소리,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들고 있어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그날 연회장은 결국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남아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고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자랑을 늘어놓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묘하게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전화가 온 척 자리를 떴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떠들던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어디에도 두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일어나더니 유나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놨는지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볼게, 다음에 보자. 어색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선은 저에게 다가왔다가 몇 번 말을 꺼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제 쪽을 한번 보더니 시선을 피하고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흐르자 변화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체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일 좀 심하지 않았냐, 그러다 점점 노골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다니 진짜 창피하다, 완전 망신 아니냐. 혜자의 이름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누구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누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한때 중심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혜자 남편 회사의 허위 실적 문제가 외부로 퍼지면서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연달아 취소됐고 기존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겉으로만 유지되던 체면이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다는 말과 달리 이미 오래전 돌아와 집에 머물고 있었고 그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삶이 사실은 얇은 껍데기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숙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아파트와 상가 대부분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잦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모임에서도 이름이 잘 오르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체면으로 이어진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와 반대로 유나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도 그날 일을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고 그동안 조용히 일해오던 태도까지 함께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많이 힘들었지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커피를 건네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아이에게는 큰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시작된 일은 단순히 한 번의 소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겨울이 조금씩 풀리고 아침 공기에서 매서운 기운이 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골 냄새가 가게 안을 채우고 김이 부드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연회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은 거의 지워진 상태였고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던 혜자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더니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자야 겨우 꺼낸 목소리는 낮고 많이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거의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혜자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먹는 순간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 따뜻함이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나서야 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졌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다 넘어가고 남편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들도 집에만 있고 말을 이어가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뭐라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에는 예전처럼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저 버텨야 한다는 절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안 된다. 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일은 줄 수 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도시락 공장 있다. 거기서 일해라. 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거기 사람들 다 사연 있는 사람들이다. 너처럼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많은 걸 내려놓은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혜자는 정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손이 느렸고 작은 일에도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면 예전처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도시락 포장을 잘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자가 먼저 다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해요. 그 말은 예전의 혜자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한편 유나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고 유나는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자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버틴 거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제 주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딸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일 좀 배우고 싶어. 그 말이 그렇게 낯설면서도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가게에 나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국밥을 끓입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날 자랑하느라 바빴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초라함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별것 없는 인생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그 판단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서도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값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참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 혼자 힘들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가겠냐. 결국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들은 처음에는 상처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자신을 높이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웃던 사람들은 아마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장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화려해 보이던 순간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장 조용했던 순간이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삶은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대로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 해자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억울한 상황을 버텨냈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했던 순간, 혹은 그런 판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지금 다시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이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조용히 버틴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